너. 네. 뭐예요? 아니 저번에 너 친구 헤어졌다며. 네. 아 친구라고 하면서 너였었던 거야? 아니요? 친구인데 사실은 너였던 아니, 거구나. 아니, 제 아니. 친구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니에요. 누가였어? 아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카톡 보내면서 위로해줘야 되고. 너였구나. 자, 이게 지금 83번하고 84번이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83번은 맞고 84번이 틀리면 좀 되게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답이 되는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노트에다 꺼내서 잘 적으십시오. 자, 요게 틀렸는데요. 자, 이렇게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뭐 확인하는 거라 그랬죠? 아니야.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를 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 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부터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해볼게요. 준동사는 어떤 거를 준동사라고 하나요?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대답합시다. 뭐 있었죠? 투부정사도 준동사라고 하고요. 동명사도 준동사라고 하고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준동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동사냐 준동사냐를 묻는 문제는 결국은 동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준동사라는 거는 품사로 보면은 품사가 뭐예요? 동사가 아닌 거죠. 준동사는 동사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면 얘는 뭔데요?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동명사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분사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결국 동사예요, 준동사예요 라는 문제는 동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필요한 자리인가요? 요걸 판단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필요한가요? 얘가 필요한가요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이용을 할 거냐면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을 할 겁니다. 되셨죠? 자,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마침표가 찍어지는 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쵸? 자, 그 안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동사가 하나 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얘는 틀린 선택지가 돼서 얘를 준동사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시험에서는 틀린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세요까지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 수능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틀렸니 안 틀렸니 그것만 골라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선생님 내신이 좀 더 어려운 건가요? 네, 그렇죠. 바르게 고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가 틀렸는지도 알아야지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찾아내는 거, 요게 틀렸네요 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근데요 이 문장이 맞게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들어갔지만 여기에
접속사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접속사가 있으면 이렇게 동사를 두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동사를 셀 줄 알아야 됩니다. 동사가 몇 개지? 라고 동사의 개수를 셀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접속사를 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만 할 줄 알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말 없죠? 여기까지 다 그래 맞아 저거 맞지?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은 다 드시죠? 됩니까? 안경을 쓰면 안 돼요? 계속 찡그리고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럼 가봅시다. 다시 아직 안 읽었어요? 직업병이에요. 항상 실패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깨가 아파요. 이게 언젠가 팔이 안 올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은퇴해야겠죠. 왼쪽 손도 연습해서. 아 왼손 글씨를 연습해서 계속 이어가야 됩니까? 요즘 우리 아들이 예전에는 자기랑 놀자고 아빠 집에서 엄마 일하고 아빠 집에서 쉬면 안 되냐고 그러더니 요즘 자꾸 아들이 일하래.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일하래 자기. 오늘 어떤 지문을 하나 영어 재수학원에서 영어 지문을 하나 읽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인간이라는 종족은 다른 종족에 비해서 다음 주 갔어요? 왜요? 이반은 몇 개 안 돼. 그래봐야 100개 조금 넘어. 아니 다 쓰는 게 커트라인이 아니야. 아까 갔니? 다 쓰. 아니 다 쓰는 게 커트라인은 아니고. 아까 읽었던 영어 지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 인간은 다른 동물의 종족에 비해서 childhood, 어린 시절이라는 기간을 되게 오래 갖는데요. 그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웬만한 동물들은 태어나서 거의 1년 정도 안에 각자가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스스로가. 그죠? 각자 스스로가 먹이 활동을 하러 나가기도 하고 또는 독립도 하고요. 그죠? 인간은 거의 20년을 키워야 돼. 거의 20년을 키워야 되더라고요. 20년을 키웠는데도 계속 어미가 밥을 먹여다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되게 슬프더라고. 만물의 영장인데 인간이 그래도 한낱 어떻게 보면 미물인 동물에 비해서 얘네들이 1년 만에 지가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애들이 됐고 인간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속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야. 그 지문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런 이제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은 그 생존에 대한 걱정 없이 환경을 자유롭게 탐색을 한대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내일 뭐 먹어야 되지? 내일 밥 먹을 돈이 없는데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냥 학교 가서 와 급식 먹고 와 이러면 다니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어른들은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것, 환경을 탐색했던 것, 그거를 이용해서 그걸로 먹이 활동을 하고 뭐 생식도 하고 성공도 하고 뭐 이제 삶을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탐색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서
그걸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공부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요만큼 공부한다고 요만큼 결과가 나오진 않잖아요. 보통 요만큼 공부를 해도 결과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되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왜요? 네? 왜요? 왜요? 왜 웃어? 내 말이 웃겼어요 지금? 왜? 네? 너 뭐 흘렸구나. 알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바짝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까지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3년과 대학교 4년, 뭐 그 뒤로 더 뭔가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7년 정도 공부해서 남은 생을 다 그걸로 풀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공부라는 게 꽤나 7년 공부해서 그럼 졸업하면 몇 살이에요? 한 24, 5 정도 되는 거잖아. 그 보통 인간의 수명이 한 7, 80 정도까지는 살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 나이가 되면 더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향후 25세 졸업을 하고 향후 적어도 50년 정도는 중간에 사고가 있지 않나요? 적어도 50년 정도는 그 7년 동안 공부한 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거니까 꽤나 효율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7년 동안의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 몸을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몸을 못 쓸 나이도 올 테고 그러면 진짜 그때는 이제 밥 먹을 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하여튼 그 지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게 되게 효율적인 한 번 해놓으면 평생을 풀어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별로 감흥이 없구나. 그런 것 같아요. 됐어. 자, 필요 없어. 난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뭐. 자,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접속사를 셀 줄 안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접속사의 모양을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접속사네. 그럼 접속사를 발견했으면 동사 하나 더 쓸 수 있지 이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얘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동사의 모양을 보고 얘 동사네 아니네 이걸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동사의 모양을 보고 얘 동사네 아니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요거 하나 있죠. 그쵸? 자 보세요. 얘 동사예요? 아니에요? 얘 동사예요? 아니요. 누가 봐도 동사 아니죠? 얘 동사입니까? 아니요. 누가 봐도 아니죠? 얘 동사입니까? 누가 봐도 아니죠? 근데 얘는 어때요? 동사일 수도 있고요 동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동사냐 아니냐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외우시면 되고요. 그죠? 접속사의 모양을 이거 접속사요. 이거 저 접속사로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고 이건 외우면 되는 거고 얘만 동사냐 아니냐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질문. 얘가 동사, 과거 동사인지 아니면 과거 분사 형용사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하죠? 그 동작에 음. 그 동작 하는 때나 당하는 당하는 했고 그렇죠. 얘가 과거 동사란 얘기는 시점이 과거가 된다는 얘기지 능동의 의미입니다. 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래요? 그런데 과거 분사 형용사가 되는 거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얘는 뭐뭐 했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뭐 된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능동의 의미인가요? 수동의 의미인가요? 라는 걸 가지고 얘가 동사인가요? 아닌가요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요 부분으로 가셔서 요거를 이제 동사 개수를 셀 건데 동사의 개수를 셀 때는 대문자부터 세시는 거예요. 갑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생각합니다. that 그러면 얘가 무슨 사? 접속사. 주동. basic responsibility include 동사죠. include는 항상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애거든요. 그러면 얘가 1번 목적어 and 2번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그럼 여긴 동사 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틀렸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made라는 과거 분사를 써야지 맞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얘는? 맞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동사에 밑줄 쳐져 있고 준동사에 밑줄 쳐져 있고 이런 식이잖아. 여기도 동사에 밑줄 쳐져 있고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문법 문제에서 최소한 선택지 2개 이상에는 동사, 준동사를 묻는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도 또 똑같아요. 아직 다 안 적었니? include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져요. 제가 동명사만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투부정사, 동명사 중에서 동명사를 쓴다는 얘기고요. include 대주어 동사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요. 대디아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된다는 얘기고 동명사만 목적으로 써요라는 얘기는 동명사, 투부정사 중에선 동명사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아니 그거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아닌 게 왔거든요. 씨발. 선생님 나한테 거짓말했나?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는 게 되게 겁이 나는 거였어요. 왜냐면 욕부터 하셨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들은.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거리낌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생각한 건데 아마 그때 그 선생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동명사만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차피 명사는 2개밖에 없잖아요. 명사 구 중에는 투부정사 명사와 동명사 명사 2개밖에 없으니까 동명사만 쓴다는 얘기는 둘 중에 얘만 쓴다는 얘기인 거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당연히 뭐 다른 절을 쓸 수 있는 건 그건 별개의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도요 똑같이 갑니다. 여기 볼까요? 자 therefore 부사죠. in a survey 부사죠. 그럼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맞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lying in 어디에 놓여 있습니다. The preparation of the question so as to 동사 원형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끝까지 갔는데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동사가 없는 문장은 안 되니까 얘를 동사로 바꿔야겠다. 그쵸? 그래서 lies 라고 해서 얘를 동사로 보셔야 되는 게 타당하겠네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 맞췄는데 뒤에 걸 틀렸다?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쉽잖아요. 지금 문장의 길이가 앞에 거보다 짧으니까 얘는 동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으면 왜 틀린 거예요? 이거 뭐를 물어보는지를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내가 항상 쉽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맨날 나오던 것만 나온다니까.
준동사 밑줄이야? 그러면 동사 아닌지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항상 동사 준동사는 항상 크로스 체크하는 거야. 교차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밑줄 쳐져 있으면 혹시 얘 아닌가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여기에 밑줄 쳐져 있으면 혹시 얘 써야 되는데 얘 쓴 거, 준동사 쓴 거 아닌지. 만약에 선생님 얘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얘 자리가 맞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동사가 맞다면 그 다음에는 수하고 태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제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시제는 잘 문제화시키지 않으니까 선생님 그래도 혹시 시제가 나오면요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시제가 나올 만한 거는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시제를 낼 수는 있는데 그 와중에 모든 시제를 다 내지는 않은 거니까 혹시 시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건 내신 대비하면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동사와 관련해서 문제는 시제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준동사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준동사가 아니라 동사가 맞아? 그 다음에는 단수, 복수, 수, 능동, 수동, 태 이 두 개만 확인하시면 돼요. 반대로 준동사, 동사 확인했는데 어머나 선생님 준동사 자리가 맞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적절한 모양의 준동사를 썼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즉 준동사의 모양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러면 적절한 모양을 썼나요? 선생님 그러면 라잉을 썼으면 이게 투부정사인지 그거부터 확인해 봐야 되나요? 아니요. 고맙게도 투부정사냐 ing냐 이거는 확인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는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자 우리 결국은 준동사는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준동사의 품사는 세 개로 나눠지죠. 준동사의 모양도 세 개지만 준동사를 품사로 구분을 해도 준동사의 품사는 준동사가 명사가 되든가 형용사가 되든가 부사가 되든가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있고요. 맞아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 부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분사구문도 ing 분사구문인가요? ed 분사구문인가요가 있어요. 자, 결론을 딱 내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준동사인데 명사 자리예요. 그러면 얘를 쓸 건가 얘를 쓸 건가를 비교하는 문제 나오나요? 얘는 나옵니다. 이거 구별하는 문제 나옵니다.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가요? 동명사와 명사를 써야 될 자리인가요? 이거는 구별하는 문제 나와요. 그런데 투부정사 형용사를 쓸까요? 아니면 ing, ed 형용사를 써야 되나요? 라는 것을 구별하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선생님 형용사는 시험에 안 나오나요? 아니요. 얘네 둘을 구별하라고는 나와요. 얘네 둘을 구별하라고는 나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 지금? 또 얘하고 얘를 구별하라는 문제 나오나요? 얘를 구별하라는 문제 안 나옵니다. 부사 자리인데 투부정사 부사 써야 되나요? 분사구문 부사 써야 되나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얘도 시험에 안 나오나요? 아니요. ing 쓸래, ed 쓸래는 시험에 나옵니다. 즉 명사 자리일 때는 투부정사 명사냐 동명사 명사냐 그거 구분하고요. 나머지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것만 따질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얘랑 구별하는 거, 얘랑 구별하는 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요 이거 묻는 문제 꽤 많습니다. 여기도 준동사잖아. 동사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또 있나요? 여기는 have pp인데 이거는 이제 조동사 have pp는 우리 배웠죠. 조동사 have pp 뭐라고 배웠어요? 후회 아니에요? 아니. 마음에 틀림없다. 그런 거죠. 근데 have pp 장이 have pp라는 장치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have pp
PP를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언니한테 물어봐. 언니 현재 완료가 뭐야? 라고 물어봐. 안 물어볼 거야? 물어보지 마. 근데 have pp는 영어에서 뭐라고 이름 붙여요? 완료라고 이름 붙인다 그랬어요. 영어에서 완료 그러면 뭐라고요? 기준 시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썼습니다. 이걸 무슨 완료라고 해요? 현재 완료라고 그러죠? 완료의 의미는 뭐라고? 기준 시점 이전이라고. 그럼 기준이 어딘 거야? 현재 보잖아. 현재 완료니까. 그럼 현재 완료는 언제적이야? 기준 시점이 현재인데 현재 이전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얘가 과거인데 현재 이전은 과거인데 그럼 과거랑 뭐가 달라요? 자, 현재 완료는요 현재의 일입니다. 이게 현재 시간의 일이잖아요. 선생님 이상해요. 현재 시간의 일인데 과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방금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현재 시점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잘 들으세요. 동작의 시작은 요때 있었던 게 맞는 거야. 요때 있었던 일이야. 근데 현재 완료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를 현재 완료라고 해요. 됐어요? 동작의 시작은 분명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데를 이야기하는 게 현재 완료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should는 무슨 뜻이에요? 해야 한다. 지금 you should study hard.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have pp가 붙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라고요? have pp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기준 시점 전이라고. 그럼 이 아이의 기준 시점은 뭐예요? 현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으로 땡겼어요. 그럼 뭐가 돼요? 현재를 전으로 땡기면 뭐가 되니? 과거가 되잖아. 그러면 잠깐만, 이 아이의 뜻은 뭐뭐 해야 한다인데 have pp가 붙으면 무슨 뜻이 돼버리는 거야? 해야 한다가 해야 했어야죠. 했어야 한다가 되네. 했어야 한다는 얘기는 했다는 얘기야, 못했다는 얘기야?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have pp가 붙으면 기준 시점을 전으로 땡겨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must는 무슨 뜻이에요? 틀림없다. He must be rich.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다. 자, 여기에 have pp가 붙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부자이었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have pp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라고? 기준 시점을 한 시점 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라고. 됐어요? 이거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은 여기 문제들이 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도 동사, 준동사 문제 뭐 있어요? 이 준동사잖아. 준동사잖아. 그죠? 얘도 여기 동사잖아요. 동사처럼 보이죠 지금? 이거 다 종사냐 준동사냐 그거부터 따지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2개 이상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문법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볼까요? 그 전에 것도 뭐 있어요? 또 준동사네요. 또 얘도 동사네요. 그죠? 얘는 2개 있네요. 또 가볼까요? 네. 여기 동사네요. 여기 동사네요. 여기도 동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아. 어법 문제에서 가장 많은 게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맛이냐 대시냐 이거 뭐야?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접속사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 접속사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외웠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동사의 모양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동사, 준동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개만 알면은요 웬만한 문법 문제는 맞춰요. 왜? 거의 대부분의 선택지가 그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거 접속사, 이거 동사, 이거 동사, 이거 동사. 그럼 하나 빼고 다 내요. 이것도 접속. 이건 접속사 두 개, 동사, 동사, 동사 세 개네요. 나머지 물어본 게 없어. 접속사하고 동사만 물어봤어. 그 자니? 뭐라고? 네. 얘는 동사, 얘는 형용사, 부사, 얘 접속사, 얘 준동사, 얘 접속사. 얘는 접속사 두 개, 동사 두 개, 형용사 하나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거는 준동사, 접속사, 그 다음에 동사. 얘는 제귀대명사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얘는요. 어디 갔어? 준동사, 접속사, 그 다음 또 뭐 있어? 얘도 동사, 그 다음 동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문법 문제는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문법 맞추기 어렵지 않아. 문법 공부하면 분명히 세상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이런 차원인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푼 것 중에서 34번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34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연스럽게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가죠. 자, 자연스럽게 34번을 싹 펼쳐보시면 모르서 페이지 못 가겠지? 못 가겠지? 나쁜 자식. 이거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얘기냐면요. 플레이토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플라톤이에요. 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아니요. 이데아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우리 뭐 비문학 지문에서 한 번쯤은 접해봤을 법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한글로 써도 어려운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게 이제 플라톤의 서양 철학의 시작점이잖아요. 그쵸? 서양 철학의 일종의 대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쵸? 그럼 이 서양 철학의 시발점인 이분의 생각, 사상에 대해서 리얼리즘이라는 거요. 플라톤의 리얼리즘이라는 것을 하고 쭉 그거에 대한 설명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를 한글로 써져 있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걸 영어로 쓴 거를 읽고 이해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야 돼요.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 그거 가서 가져오세요. 복사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시험 문제로 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가져? 변별력이라는 걸 가져야 돼. 그럼 봐봐. 어렵게만 낸 문제가 좋은 문제니? 아니죠. 그것도 변별력을 못 주는 거잖아요. 변별력이라는 건 공부한 놈하고 공부 안 한 놈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근데 더럽게 어렵게 내면은 공부한 놈도 찍을 거고 공부 안 한 놈은 더 찍겠죠. 그게 무슨 변별력이 있는 거야. 그럼 적어도 오답률이라는 게 20%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은 좋은 문제는 아닌 거죠. 왜요? 선택지가 오지선다니까 5개를 랜덤으로 찍어도 20%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는. 근데 그 정답률이 20%가 안 나온다? 그럼 좋은 문제는 아닌 거죠, 사실은. 운에 맡긴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대학 교수님들인데 바보가 아니잖아요. 딱 봐도 어려운 소재잖아요. 여기에다가 문제까지 되게 어렵게 내면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요? 어떻게 내요? 소재가 어렵잖아? 그럼 문제는 되게 답이 선택지를 되게 간단하게 구성을 해요. 누가 봐도 답이 아닌 걸로 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제로 오답률이
절반은 맞췄어요, 이 문제를. 정답률이 50%예요. 그럼 선생님, 걔네들은 전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아이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단어들이 눈에 보이니까 혹시 얘인가? 그래서 맞추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그냥 아예 시도도 안 하면 못 맞추는 거고. 그럼 밤새 해보자. 아까 내가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로 넘어온 거냐? 문법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너희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읽고 플라톤이 이런 주장을 했었군. 이해하고 문제를 풀까면서 그렇게 해도 쟤가 헷갈릴 거라고요. 근데 문법은 깔끔하다니까요. 얘 뭐 묻는 거겠어? 대시라는 접속사가 맞는지 확인해보는 얘기예요. 자, 동사인데 보통 비동사 밑줄은 동사, 준동사부터 확인하지만 보통 비동사는 준동사를 묻기보다는 수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 단수복수 확인하는 얘기일 거야. 동사 문제죠? 얘는요, 대명사 문제고. 얘가 동사입니다, 지금.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얘도 똑같아요, 지금 결국은. 얘도요, 자, 봅시다. they, 주어죠? 네. 동사 어디 있어요? maintain이 동사입니다. 목적어 있어요. believe가 목적어예요. 근데 얘가 접속사네요? 그럼 이렇게 수식어가 되는 거지. 주동. 그럼 또 주동 나옵니다. 주어가 얘예요. 동사.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동사의 보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동사가 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로 써요? lacking하고 ing 수식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알면 무조건 맞출 수, 이건 아리까리한데 그건 아리까리한 건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 알기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문법 문제가 얼마나 쉬운 건데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던 것만 내, 그 와중에. 맨날 내던 것만 내요. 지문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맨날 동사 자리게, 준동사 자리게 그거 묻는 거예요. 맨날 접속사 모양은 적절한 접속사를 잘 쓴 거 같니? 맨날 그런 것만 묻는 거라고요. 그냥 이건 공부를 하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건데 공부를 안 하고 암기하라는 걸 안 하고 선생님 전 영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문법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해 내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솔직하게 그냥. 뭐 제가 영어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야 영어를 해야지 니들이 대학을 갈 수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학을 가는데 영어가 필요한 대학을 졸업할 때도 영어는 필요해요. 응? 영어를 못하면 대학 졸업을 못해요. 가는 건 하고. 의대는 안 해도 돼요. 의대는 영어 안 해도 돼요. 의대는 공인 영어 성적 없어도 졸업이 됩니다. 의대는. 의대 뭐 정원도 늘어나는데 어떻게? 정원도 늘어나는데 어떻게 한번 의대 전부 도전? 의대를 정원 2,000명을 늘리겠대요. 지금 추세를 보면 진짜 구속시킬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야 이게 서로 강대강이잖아요. 얘도 계속 경고하고 있고 얘네들도 이제는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낸대요. 굽히지 않겠다는 거야. 진짜 구속시킬 것 같아. 이 새끼 또 얘네는 맨날 이분께서 맨날 하시던 게 맨날 잡아다 되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가끔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말 하잖아요. 죄가 있어야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되게 심했거든요. 죄가 있어야 여기 오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오면 다 죄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죄 하다못해 뭐 신호 위반이라도 했을 거란 말이야. 완전히 순수한 사람은 없으니까 100% 퓨어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내신을 시작해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 쉴까요? 지금 20분이니까 30분까지 쉽시다. 준영이도 때에 따라서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을 다가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잘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 도출을 했나요? 준영이? 그냥 저 others others? 저 여기 others네. 거기부터 읽다가 읽다가 그냥 느낌이 그런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그냥 거기부터 읽고 글쎄 읽어봤더니 답이 얘가밖에 될 게 없었어요? 너는 어떻게 풀었어요?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일단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읽어봤더니 별거 없죠. 우리의 뇌가 우주가 만난대요. 뇌와 우주가 만나? 와, 어떻게 만나지? 자, 보통 이런 유형의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함축 의미 추론 문제라 그래요. 함축 의미를 끄집어내래. 즉 이 말이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보는 뭐야? 뇌와 우주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쵸? 그 뇌와 우주가 만난다는 게 뭔 뜻인지 이 문맥 속에서 파악해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함축적 의미를 담았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함축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뭐도 필요한 겁니까? 국어 능력도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엄마? 선생님, 그럼요. 국어 능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어떻게든 맞추긴 맞춰야 될 거 아니니?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는데 어떤 문장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았대. 왜 담았겠니? 강조하고 싶어서. 그치. 그 말을 한 번 더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내용은 그 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겠어?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내용이겠어? 말하고자 하는 바겠지. 이 지문에서 이 단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그래 그래야지 하다못해 그런 반응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축적 의미를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 말만 가지고 저는요, 선생님 국어 능력이 살짝 부족해서 이 말을 읽고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은 차라리 이 말의 의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뭘 찾아가시는 글 읽기를 할 거냐면 주제를 찾는 글 읽기를 하시는 게 나아요. 됐나요? 주제 찾는 글 읽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의 주제는 이건 것 같아요 라고 찾았는데 그 관점에서, 이 내가 찾은 주제의 관점에서 이 밑줄 쳐진 말의 의미를 빗대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주제니까 그러면 이 주제의 관점에서 이 말을 보면 이 말은 이 말이겠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쵸?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국어 능력이 요구가 되는데 이게 살짝 부족하다 치자고. 그러면 주제는 찾았지만 이 말하고의 연결고리를 못 잡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틀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주제를 찾고 이 밑줄 쳐진 말의 의미로 가지 마시고요. 어디로 바로 가냐면 선택지로 바로 가세요. 선택지로 바로 가셔서 주제와 같은 방향의 선택지든 또는 반대 방향의 선택지든
만약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답이에요. 주제랑 같은 방향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답이에요. 근데 선생님 같은 방향의 선택지도 있고 다른 방향의 선택지, 반대 방향의 선택지도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 방향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 방향이 답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밑줄 쳐진 말 앞에 부정어나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면은 밑줄이 반대 방향의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를 찾아가면서 그냥 주제 찾기를 해야지. 마치 23번 문제는 우리가 주제를 찾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22. 손. 저 하나만 뭐 있어요? 허리 세워. 아무리 그래도 야 책은 펴놓고 있어야지. 자, 그럼 주제를 찾는 글 읽기를 할 겁니다. 주제를 찾을 때는 자, 준이 대답하세요. 주제 찾기 할 때는 여기에 뭐 주제 이렇게 써져 있진 않잖아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지문 안에서? 주제를 찾아라고 하는 건 뭘 찾으라는 얘기인 거라고 그랬죠? 소재를 찾고요. 그 소재의 방향을 찾으시라 그랬어요. 선생님, 주제를 찾으면 소재 방향을 찾으라는데 소재는 그러면 어떻게 찾나요? 그것도 알려줬죠? 소재는 어떻게 찾는 거라 그랬어요? 핵심 단어인데, 그래서 소재가 핵심 단어인데 핵심 단어가 뭐 어디 형광펜이 칠해져 있나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거는? 많이 반복되는 거. 네,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을 찾으십시오. 자, 제발 적었으면 외우시고 외웠으면 그대로 몸을 움직이세요. 처음에 소재는 주로 명사입니다. 됐죠? 그럼 명사는 주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죠. 즉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를 유심히 보세요. 그럼 그 명사 중에 하나가 소재가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걸 프린트에다 적으면 과연 그 프린트를 안 잊어버리고 계속 가지고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노트에다 적어놔도 노트를 안 볼 가능성이 큰데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보면서 해당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 또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반복이 되어져 나오는 명사가 있을 거예요. 그게 글의 소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됐죠? 자, 그럼 갑니다. 적었어요. 갑니다. Many people take common sense view. 뭘 가지고 있대요? 상식적인 관점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색깔이라는 것은 is an objective property 그랬어요. 자, 봅시다. 주어 자리에는 many people이라는 명사가 왔고요. 목적어 자리에는 상식적인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관점의 내용을 여기다 썼고요. 야, 생각해보자. 이 글은 많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겠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겠니? 관점. 요거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럼 여기가 아마 글의 소재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색깔은 여기다 동그라미 치자. 색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글은. 아시겠죠? 색에 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색이라는 것은 is an objective property of things 그랬어요. 자, 뭐래요? 사물의 객관적인 특징이 색이래요. 자,
자, 사물. 칠판입니다. 이 사물이죠. 사물이라는 것의 이 칠판의 특징은 내가 일단 모양은 네모만 듯하네요. 색깔은요? 초록색 빛을 띠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야, 색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하네요. 또는 of the light, 빛이라는 것의 특징이래요. 여기서 오브는 여기 오브에 걸리는 거겠지. 그러면 사물의 특징이래요? 빛이라는 것의 특징이래요.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래요? bounces off them. 이거 뭐 과학 시간에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이네요. 그죠?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래요? 튕겨져 나오는 그 사물에 튕겨져 나오는 빛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그러죠? 보통 과학적으로는 이 아이가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진 않잖아. 지랄 발광이 아니라 빛을 스스로 내는 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실에 불을 껐을 때 얘가 초록색으로 안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빛이 없으니까. 그 이걸 불을 켰을 때 얘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아이는 여기서 나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초록색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초록색을 반사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초록색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맞죠? 왜 우리가 시쳇말로 물이라는 걸 보통 그림을 그릴 때 파란색으로 그리잖아요. 물을 표현할 때. 근데 우리가 그걸 그릇에 담아보면 진짜 파란색이 뜰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반사되는 빛이라는 특징이 바로 색이라는 겁니다. 색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소재는 색이고요. 색에 뭐에 관한 이야기냐?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색이라는 것의 일종의 정의 같은 색은 이런 걸 색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they say,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A tree's leaves are green. 요게 그린이 색이잖아요. 색에 관한 얘기 계속 하네요. 색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색깔 중에 구체적인 색깔을 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자, 나뭇잎은 초록색이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나뭇잎은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 빛을 반사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건 얘는 날려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됐어요? 그럼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네요. 그럼 잠깐만, 여기서 자 얘들아 잠깐만, 이 사람들은 색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색이 저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거와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같은 얘기 다른 얘기? 다른 얘기겠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하는 바와 이 사람이 말하는 바가 똑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라고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라는 말을 쓰자마자 요걸 보자마자 뭐다? 나열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색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야, 여기까지 봤을 때 그래 주제를 한국말로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돼요? 색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이 정도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색은요 inhabit the physical world.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여러분 혼동어휘에서 inhabit 외웠고 inhibit도 외웠어요. habit은 뭐고 habit은 뭐야? 해빛이 상점. 그건 habit. 와우! 야, 그걸 외우게 시키는 게 잘 안 되는군요. inhabit 그러면 얘는 상속하는 거고, H-E-R-I-T고 이건 habit이잖아. 이건 뭐야? 거주하다. 거주시키다, 살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inhibit은 금지하다. 알겠지? 자, 그럼 간다. 물리적 세상에 살고 있지 않더래. 잠깐만, 색은 물리적 세상에 살고 있지 않더래. 색은 존재한다는 얘기, 안 존재한다는 얘기? 색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그러나 존재합니다. 어디에서만 존재를 하냐면
in the eye of mind of the viewer. 보는 사람의 눈과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와, 얘는 실체 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죠? 그거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리적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게 색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의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색을 어떻다라고 보는 거야? 사물이 가지는 현상, 특징이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뭐란색, 뭐 갈색, 옅은 갈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초록색. 졸려. 근데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이 교실에서 가장 비싼 책상이 뭐라고? 스탠딩 책상? 스탠딩 책상이라 그랬어? 얼마예요? 이거요? 이거보다 한 4, 5만 원 비싸, 3, 4만 원 정도 비쌌던 것 같아요. 일어서, 일어서. 얼마예요? 잠깐, 얼마예요라는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고 있었네요. 제가 알기로 이거 세트로 꽤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요. 왜 싸구리니? 비싸고 아니에요. 이게 높이 조절 이게 돌려서 되는 거잖아. 다 비싼 거야. 좋지만 이왕에 왔는데 공부 좀 하고 가자. 자 간다. 자 그들은 메인테인 무슨 뜻이게? 유지하다.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메인테인 유지하다라는 뜻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1학년이지만 얘가 말하다,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는 걸 알면은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대절을 이렇게 목적절로 쓰면은 그들은 데디아를 유지하다가 아니라 데디아라고 말합니다,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 사람들이겠죠.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나무 하나가 숲에 쓰러져 있어.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그걸 보고 있지 않아? 그러면 이것의 나뭇잎은 would be colorless. 그래서요. 색이 없는 걸 거래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 내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의 아름다움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꼴인 거야. 나무가 있어. 나뭇잎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뭇잎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나뭇잎은 색깔이 없는 거래.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나 봐요. 자, and so would everything else. so 동사 주어도 무슨 뜻? 주어도 또한 그래요 라는 뜻이야. 모든 것이 또한 그럴 겁니다. 즉 모든 것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색이 없는 걸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They say, 그들은 말합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color. 색깔과 같은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There are only the people. 오로지 어떤 사람들만 있는 거냐면 who see it. 이것을 보는 사람만 있는 거지 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를 하는 게 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 지금까지 읽었는데 자 정리하자.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색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어. 자 방향 고르세요. 색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하지 색이라는 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특징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나열된 거는 얘들아 나열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주제가 아니라 이거 두 개를 아우르는 게 주제가 돼야 돼.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색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뭐였어요? 색은 사물이 가지는 객관적 특징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색은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뒤에 뭐래요? 두 가지 입장 모두가 다 맞는 거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 거예요? 결국은
색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둘 다 맞아요. 이렇게 보면 얘도 맞는 말이고 저렇게 보면 쟤도 맞는 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어떻대요? 객관적이기도 주관적이기도 하대요. 잠깐만요. 그러면 얘가 주장하는 말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아더스가 주장하는 말은 객주 주관적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이 주장한 거는 사물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했죠. 그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 이 사람 폴 세잔이라는 사람은 화가거든요. 그럼 화가가 갑자기 왜 나왔겠어?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이 색에 대한 관점, 색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서술을 이 사람 유명한 화가 가져다 써가지고 뭐 한 거야? 진짜 이 말이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한 말은 결국 이 말하고 같은 거 아니니? 맞아? 그러면 색은 객관적이기도 동시에 주관적이기도 하다. 이 말을 찾으면 되는 거야. 1, 2, 3, 4, 5에서. 맞아요? 자, 1, 2, 3, 4, 5 갑니다. 1번 해석. 우리는 사물을 바라봅니다. Beyond the range of perception. 뭐를 넘어서서 사물을 바라본대요?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물을, 야, 내가 볼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사물을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야? 색에 관한 얘기야. 색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재를 찾았으면 소재의 방향만 찾으면 된다니까? 색이 어떻다? 객관적이기도 또는 주관적이기도. 됐어요? 2번 갑니다. Object appear different. 물체는 다르게 보입니다. By the change of light. 빛의 변화에 의해서 다르게 보이기도 한대요.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요.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 주제만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3번. Your perspective and others reach an agreement. 당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은 합의에 도달하게 될 거래요. 결국은 하나가 될 거랍니다. 우리 관점에 관한 이야기였나요? 아니요. 색에 관한 이야기였다고요. 4번. 우리의 마인드는 and physical reality는 상호작용합니다. 서로. 여기서 마인드는 주관이야, 객관이야? 주관. physical reality는 객관. 주관과 객관. 색을 인지하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둘 다 옳은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마지막 5번입니다. Structures of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의 구조와 universe. 우주의 구조는 서로 유사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겠네요. 정답은 4번. 할 수 있겠지. 됐어요? 하나, 32번으로 갑니다. 32번. 자, 제가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진짜로 빈칸 문제 풀 때는 빈칸에 꼭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가시라 그랬어요. 네. 적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선생님 전 딱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이 있는데요. 모르겠는 거를 그냥 모를 수는 있다니까요. 모르는 거를 비난하거나 나무라지는 않아요. 근데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건 혼이 나야 되는 거고요. 또 모르는 거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과정을 해보지 않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시킨 과정을 해보고 못 풀겠어요. 해봤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또 가르치면 돼요. 근데 첫 단추를 깨는 걸 가르쳐줬는데 첫 단추도 안 깨고서 선생님 계속 틀리는데 어떡하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끼든 잘못 끼든 자꾸 껴봐야지 나중에 정말 제대로 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요 문장 해석할 거야. 연구는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 됐지? 그럼 연구 결과 됐지. 이거는 어려워? 아니지?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having access to unrelated information 하고 여기가 동사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주어져. 해석하세요. 정보와 관련되고요? 이게 동명사 주어죠? 가지는 거야. 뭘 가져? 접근권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 어느 쪽으로 접근권을 가져? 관련이 없는 정보, 즉 무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was 뭐뭐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발 잘 들으세요. 선생님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꼭 한국말로 적어보라고 하셔서 여기를 뭐가 들어가는지 적어보려고 했는데 여기만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좀처럼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빈칸을 더 늘리세요. 예? 선생님 그거보다 짧은 것도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더 늘리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해보세요. 자, 그럼 이 문장은 빈칸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주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빈칸이라고 보세요. 다 빈칸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빈칸 문제의 패턴이 되는 건데요. 뭐냐면 명사인 주어를 주고요. 명사인 주어를 주고 여기를 빈칸을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여기 나온 이 명사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갈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러겠죠? 자, 지금부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여기 나온 이 명사의 특징 또는 속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빈칸이 되게 많아요. 자, 바로 위에 31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해석해보세요. 뭐예요?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뭐의 특징이죠? 시각 시스템의 눈에 띄는 특징은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 시스템이라는 것은 뭘 가져요? 능력을 갖는데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라는 얘기야. 여기에 들어갈 말 뭐예요? 시각 시스템이 가지는 능력이죠. 그럼 봐봐. 이것 해는 이게 명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빈칸이라고 생각해봐. 시각 시스템의 특징을 찾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명사 특징 구하는 문제라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명사가 가지는 특징을 찾으려면 자 예를 들어서 준이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여기를 채워보래요. 네 얘기하잖아. 준이는 어떤 아이니? 라는 여기 빈칸을 채워보래. 그러면 지문 안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주려면 이 지문 안에는 뭐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돼? 준이. 그렇죠. 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준이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서술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서술을 종합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준이의 특징이 될 거 아닙니까?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준이, 명사의 특징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문제는 해당 명사가 분명히 지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말에 반응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서처럼 시각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골라라. 그럼 시각 시스템이라는 말을 찾아가면 된다고요. 맞죠? 여기 보세요. 시각 시스템은 찾았나요? 똑같은 말이잖아. 시각 시스템은 adjusted 적응했대. to 어디에 적응했대? 새로운 자극에 적응을 했대. 그 자극은 어디에서 왔어? 현실에서 온 새로운 자극에 적응을 했대요. 요게 시각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네요. 시각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새로운 정보에 자극을 할 줄 아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시각 시스템은 어떤 능력을 가집니까? 적응을 할 줄 알아요. 이 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었던 거야? 적응을 할 줄 알아. 이 어댑트가 적응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쉽잖아, 빈칸 문제. 그러니까 막연하게 답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충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맞추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문제는 빈칸을 뭐 하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빈칸을 찾아 쓰는 문제라 그랬잖아. 빈칸에 들어가야 될 정보를 지문 다른 곳에서 찾아서 여기를 채워 넣는 유형의 문제인 거예요.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추론 그러면 여기에 없는 내용을 여기다 갑자기 뿅 하고 써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빈칸은 추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문 어딘가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찾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31번 문제가요. 오답률이 10등 안에도 안 들었어요. 왜요? 시각 시스템의 특징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시각 시스템이라는 말을 대놓고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답 찾기가 쉬웠던 거예요. 자, 32번 문제는요. 오답률 3위짜리 문제예요. 약 60% 정도 되는 학생들이 틀렸어요. 그럼 얘는 왜 어렸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찾아서 쓰는 문제인데 찾아서 쓰는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어떻게 하면 어려워질까? 계속 명사를 말을 바꾸요. 못 찾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네. A라는 단어를 시각 시스템이라는 말을 찾으라 그랬어. 근데 시각 시스템 단어가 뭐야? 얘인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시각 시스템의 특징을 찾아라 그랬는데 밑에 어디에도 시각 시스템이라는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찾아요? 찾기가 힘들잖아요.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 그러면 어떻게 찾기 어렵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찾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어떻게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라는 명사의 특징을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A를 대놓고 주지 않고요. 이거를 B, C, D라는 말로 바꿔놓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얘하고 같은 말이라는 것만 알면은 나는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영어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러프레이즈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다시 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혹시 패러프레이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많이 하실 거예요. 저만 하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되셨죠? 뭔 말인지 따라왔죠? 알겠니? 정말 확실해? 믿었는데? 진심이야? 리얼리?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정보는 뭘 찾자고요? 무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겠어? 무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야? 어떤 단어에 반응할까? 무관한 정보라는 말에 반응을 하자. 지문 어딘가에서 무관한 정보라는 말이 나오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야. 자, 근데 무관한 정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바뀌어서 올 수 있으니 의심을 하면서 읽어야 돼. 혹시 이게 무관한 정보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읽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왔니? 정말? 자, 그럼 간다. 자, 여기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는데 여기서 말이 어려운 말은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참가자들, 한 연구의 참가자들은 요청을 받았어. 뭐 하라고? 질문에 대답 좀 하라고. 예를 들면 Why does the moon have phases? Phases는 밑에 단어 정리 되어 있죠. 상이라는 뜻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원래 phase는 단계, 모습, 상 뭐 이런 뜻인데 왜 달이라는 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상현달, 하현달, 뭐 초승달, 뭐 보름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단계, 모습들을 phase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달이라는 거 왜 그런 phase를 가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좀 해달래요. 자, 참가자들 중에 절반은요. Search for the answers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정답을 찾아보셔도 된다. 검색 좀 해보셔도 돼요. 라고 말을 들었고요. 반면에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검색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들었대요. 자, 그리고 나서
second part of the study, 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제공받았답니다. 뭘 제공받았냐면 새로운 세트의 질문을 받았어. 그 질문은 뭐였냐면, 야, 스위스 치즈는 왜 구멍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무슨 정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읽으면서 멍하니 있으면 안 돼. 내 머릿속에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무관한 정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잠깐만. 무관한 정보? 잠깐만. 요 질문하고 요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이죠. 네. 여기서 정답을 찾아봤던, 인터넷에서 정답을 찾아봤던 이 정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는 무관한 정보죠. 네. 계속합니다. 자, 이 질문들은요, 여기 나오네. unrelated라는 말을 대놓고 썼어? 동그라미 쳐. 무관한 거야. 뭐랑 무관한 거야? 첫 번째, 연구의 첫 번째 파트에서 질문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죠? 이네 둘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럼 무관한 거야, 지금. 얘는 얘에 대해서 무관한 거고, 얘도 얘에 대해서 무관한 거죠. 자, so, 그래서 참가자들, use the internet, 인터넷을 사용했었던 참가자들은 had absolutely no advantage, 어떠한 이점도 없었대. 누구보다? 그걸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보다 이점이 있을 게 없잖아. 얘네들이 검색한 건 달이 왜 상을 가지죠? 라는 걸 검색했던 거지, 치즈에 관한 검색을 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똑같은 입장인 거죠. 얘가 또 이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네요. 자, 당신은 생각할 거래요. 뭐를? 두 세트의 참가자들, 즉 이쪽 참가자들, 이쪽 참가자들, 미안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했던 참가자, 이용하지 않았던 참가자들 둘 세트가 똑같이 확신하거나 또는 확신하지 못했을 거래. 뭐에 대해서? 그들의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확신하지 못하거나 확신하는 것, 두 사람 모두가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래요. 그러겠죠. 어차피 인터넷을 이용했던 놈들도 치즈에 왜 구멍이 뚫렸죠? 라는 것을 검색했던 애들은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런데 those who use the internet in the first part of the study. 자, 첫 번째 연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했었던 사람들은 rated, 평가했대.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좀 더 똑똑하다고 평가했대.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평가했대. 누구보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보다. 심지어는 그들이 온라인에서 검색해보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뭐 이상한 놈들이네요. 쥐들이 검색한 건 달에 대해서 검색을 해놓고 치즈에 대해서 내가 쟤네들보다 많이 알걸요? 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상한 놈들이죠. 그죠? 그래놓고 빈칸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관련 정보를 받았던 놈들이에요? 관련된 정보를 받지 않았던 놈들이에요? 받지 않았는데. 관련된 무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인 거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네. 여기서 무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뭐랑 같은 거냐면 인터넷을 이용한 요 사람들하고 같은 거죠. 그죠? 네. 얘네들이 지금 치즈에 관한 정보를 받지 않고 달에 대한 정보만 검색했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치즈에 관한 질문에서는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관한 정보니까 얘하고 지금 같은 말인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31번 문제가 5단계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시각 시스템의 특징을 골라라. 근데 시각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줬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문제가 5단계 3위인 이유는요. 야, 무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니? 라고 물어봤는데 무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래요, 저래요 라고 직접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럼 무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을 줬단 말이야. 얘네가 지금 무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얘랑만 같은 말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으면, 자, 무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어땠나요? 좀 더 똘똘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이 말 들어가면 돼요. 찾아서 쓰는 문제라니까요. 됐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예요. 지적인 자신감을 높여줬대요. 나오리저블하다고 생각했다며요. 네. 이해됩니까? 빈칸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와!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다음부터 풀 수 있겠는데요. 까지는 안 되겠지만 찾아서 쓰는 문제인 거는 확실한 거네요. 자, 요 페이지에서 시각 시스템이 어떤가요? 라고 했더니 시각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 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 말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이건 쉬운 문제였다고요. 그죠? 집에 가셔서 여기 형광펜 이렇게 쳐놓고 집에 가서 가만히 보세요. 빈칸 문제가 정말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빈칸을 접근해 가면요 조금 더 답에 다가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냥 선생이고 애고 애도 그냥 애들 그냥 이거지? 선생도 설명하는데 자 이거잖아.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응? 안 그래? 그치? 선생님은 정확한 근거를 줘야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얘가 답이다라고 근거를 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무관한 정보를 가진 놈, 얘가 지금 무관한 정보를 가진 놈. 얘가 뭐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용 안 했던 놈보다는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고요. 그럼 그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34번으로 갑니다. 얘가 좀 어려워요. 정답률이 50%. 50%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별력을 준다는 얘기는 공부한 놈하고 공부 안 한 놈을 구별지으라는 거지 됐다 어렵게만 내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문 자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까다롭고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러면 선택지는 답을 금방 고를 수 있게끔 명확하게 구분하게 돼요. 이것도 어렵게 내고 이것도 어렵게 내잖아. 그럼 죽으란 얘기예요 그냥. 변별력을 못 주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와 선생님 특히 이제 문과든 이과든 공통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뭐 특히 마찬가지고요. 이과 학생들 마찬가지고 철학 얘기 나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중고등학생 중에서 철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잘 없기 때문에 철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경우도 잘 없기 때문에 철학 얘기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철학 지문인데 선택지까지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변별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다 같이 틀리고 그냥 찍어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어려운 걸 하기 전에 잠깐 호흡을 돌리고 갑시다. 잠깐만 쉴게요. 어때? 가정해보고 상상해봅시다. 공부를 하고 밤 며칠 밤 새서 공부를 했더니 코피가 나. 어떨 것 같아? 닦겠지. 형이 닦겠지. 뭐 질질 흘리고 있지 않겠지. 되게 뿌듯할 것 같지 않니? 어떨 것 같아? 넌 내가 뭘 말하면 좀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을래? 뭐야 그건 박수를 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원래 영어 높이로 소문난 얘네요. 아 영어 높이로 소문까지 났어요? 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저 되게 영어가 없어 보여요. 저 되게 리액션 작고 리액션 앞에 사람 열심히 얘기하는 거 되게 시덥지 않게 대답하고 힘 빠지게. 원래 안 그래요. 원래 안 그러면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기분 나쁜데요? 어? 원래 안 그러는데 그럼 저한테 왜 그래요? 어?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잖아. 영혼을 담아주는 사람도 있겠죠. 선생님한테 사랑받지는 못하겠다. 야. 왜?
A. 야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이러고 있으면 어떤 선생님이 좋아하겠니 이거를? 아니 안 그러죠. 그럼 난 선생님도 아닌 거야? 난 뭐니 그럼? 아니 뭐 얘기해봐 변명해봐 자 약간 들어보자. 학교 갔다가 오면 좀 지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영혼이 없어져요. 저도 오전에 너희들하고 똑같이 학교 같은 데를 다녀와요. 근데 저는 똑같이 계속 활기차입니다. 그럼 제가 체력이 좋아서 활기차일까요? 야 아무렴 내가 체력이 좋겠냐 니들이 체력이 좋겠냐? 니들이 훨씬 좋겠지. 젊디 젊은데. 응? 잘 봐. 그래서 내가 오전에 힘을 잘 안 쓰고 와요. 농담이야. 자 보자. 그랬더니 만일 네가 충분히 자세하게 살펴보잖아? 그러면 너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건데 neither it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네가 그려놓은 그 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물리적 원도요 여기도 원이 있잖아 여기도 원이 있잖아 이 원 네가 그린 원 이거 어느 것도요 어떻대요? 완벽하진 않더래요. 자세히 보면 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이거를 한 2천만 배 확대했다고 봅시다. 이걸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되게 크게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럼 이거 원이에요? 한 점에서의 거리가 같은 걸 연결했다 그러는데 얘하고 얘만 연결해도 다 거리가 달라 보이는데요? 그러면 진짜 원 아닐 수도 있네요. 근데 플라톤은 그런 얘기들, 그런 지적을 했대요. 야, 자세히 보면 그건 원이 아니야! 그러더래. 그래서 그것들은 전부 흠이 있어. 이 원이든, 여기에 있는 원이든, 여기에 있는 이 원이든, 이게 다 흠이 있는 거라 그러더래. 됐어요? And all were subject to, be subject to는 뭐뭐에 영향을 받다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영향을 받아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고 썩는다는 얘기야. 결국 흠이 있고 변화한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흐르면. 됐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완벽한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나요? 만일 우리가 완벽한 원이라는 것을 보거나 만질 수가 없는데 사실상 완벽한 원을 본 적도 없는데 완벽한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게 말이 되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플라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래.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poor reflection입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보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자, 플라톤은 원이 있는데 이 원이라는 것이 흠이 있다, 결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그랬더니 그러면 결함이 있으면 완벽한 원이라는 거는 모든 원은 결함이 있다 그랬으니 완벽한 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플라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원이지. 이게 큰 개념, 얘가 구체적인 개념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원은 이거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렇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뭐래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poor reflection. 형편없이 반영해 놓은 거래. 뭐를? 더 심오하고 보이지 않는 폼과 universal이라는 것의 현실을 잘못 반영해 놓은 거래. 그럼 생각해봐. 이게 흠과 결함이라 그랬으니 잘못 반영을 해놓은 게 흠과 결함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뭐를 잘못 반영했대? form이라는 것을 잘못 반영하고 universal이라는 것을 잘못 반영했대네?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완벽한 원인 거네요. 얘가 얘랑 같은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 중에 원이라는 걸 본 거야. 됐죠? 근데 완벽한 원은 없다 그랬어. 흠과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은 플라톤이 뭐라 그러냐면 form과 universal이라는 것을 잘못 반영해 놓은 거래. 즉 흠과 결함이 있는 걸 봤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이거를 제대로 반영했으면 완벽한 원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일 텐데 제대로 반영했으면 이걸 잘못 반영해 놓은 거니 우리가 보는 현실에 존재하는 원은 항상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완벽한 원이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럼 완벽한 원이라는 것을 자 보세요. 우린 찾아 쓰는 거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true reality하고 that하고 수식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야. 뭘 수식하고 있어? 이걸 수식하죠. 근데 얘는 뭐랑 같은 말이야? 아니까 이거랑 같은 말인 거잖아. 그럼 잠깐만. 아까 31번 문제, 2번 문제는 전부 뭘 고르는 문제였어? 명사의 특징을 고르는 문제였어. 맞아? 특징을 묻는 문제였죠? 그럼 얘도 뭐를 묻는 문제야? 얘랑 똑같고요. 얘는 얘를 수식하는 말이니까 얘를 수식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요 빈칸 안에는 forms와 universals의 특징을 고르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쵸? 근데 forms와 universals라는 말을 대놓고 똑바로 썼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이 뭐게요? 명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아이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 일단 첫 번째 더 심오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대요? 완벽한 고양이, 완벽한 쥐새끼, 완벽한 원, 완벽한 돌이라는 게 있대요. 선생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고양이는 갑자기 왜 튀어나오고요? 완벽한 쥐새끼는 왜 튀어나오고 완벽한 원은 왜 나오고 완벽한 돌덩이는 왜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를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됐어요? 자, 물론 여기 안에서는 이데아라는 언급이 없긴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아이의 특징을 고르세요. 이 아이의 특징은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 안에서만 완벽한 게 있어요야. 그쵸? 이 명사를 수식하는 말은 unseen이 얘를 수식하고 있고 요 where 관계부사절이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forms와 universal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안에서만 완벽한 것들이 있어요야. 그럼 선택지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라는 말은 여기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완벽한 것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라는 말은 여기에 있네요. 나머지는 전부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헷갈릴 만한 선택지를 안 줬기 때문에 그나마 얘가 50%의 학생들은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변별력이라는 걸 주기 위한 것은 변별력은 공부를 한 놈과 안 한 놈을 구별지으라는 거지 무조건 어렵게만 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다른 문제 맞출 수 있는 건 맞추셔야 되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시간 가지고 내용이 어려우면 선택지는 쉬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5번은 그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냥 소재 자체가 그냥 한 번쯤은 다뤄볼 만한 소재인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언급만 할게요. 34번처럼 우리 그냥 배경 지식 같은 걸 늘리는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Law of large number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데 배수 큰 수의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큰 대자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 뭐냐면 we have more data. 우리가 having more data.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예측을 하기에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여학생들은 야구 별로 안 좋아하죠.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죠. 좋아하는 애들은 꽤 있긴 한데. 있겠죠. 뭐 야구에서. 자, 준영아. 정말 훌륭한 타자가 몇 타를 치면은 훌륭한 타자라 그래요? 아, 야구는 별로 관심 없나요? 축구만 관심 있나요? 야구도 좋아하는데 3할 타자라 그러거든요. 역사상 4할을 친 타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야구 역사 1980년대, 80년이나 81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에서의 야구 역사는 거의 한 40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40년 야구 역사상 4할을 친 사람이 예전에 80년대 부족해 이름 백인천인가 뭐 그 사람 한 번 빼고는 없어요 지금까지. 4할에 근접했던 사람이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4할에 근접하게 친 적은 있는데 결국 4할을 못 쳤어요. 3할 9푼까지 맞췄어요. 그러니까 보통 훌륭한 타자가 그러면 3할을 치면 되게 훌륭한 타자라 그러거든. 3할이라는 건 뭐냐면 30%를 3할이라고 해요. 즉 10번 타석에 들어가면 절반도 아니고 10번 중에 3번만 치면 굉장히 훌륭한 타자라 그래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한 번 타석에 들어가서 안타를 쳤어요. 몇 할 타자인가요? 18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자, 한 번 타석에 들어갔어. 타석이 있고 안타가 있어요. 타석에 한 번 들어갔는데 안타를 쳤어요. 그럼 100% 출루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번에 얘가 타석에 들어갔을 때 안타를 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0%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야구 얘기 말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와닿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영어 시험을 봤어요. 영어 시험을 봤는데 1등급을 받았어요. 우와. 한 번 시험 봤는데 1등급을 받았어요. 자, 이 아이의 실력은 1등급입니까? 아니 몰라요. 한 번 시험 봤는데 1등급 받았다고 넌 1등급이야 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죠? 적어도 10번, 20번 정도를 봤어요. 한 10번 정도 봤는데 한 8, 9번 정도는 1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애구나 정도를 생각을 할 거 아니니. 그쵸? 그러면 이 10번이 아니라 이게 100번을 봤는데 그 중에서 90번이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거의 1등급인 거죠. 이게 1000번이 됐어요. 900번이 됐어요. 그럼 거의 확실한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배수의 법칙이라는 건 뭐라고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측을 하는 가능성, 예측이 좀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그거를 라고 얘기 못 하는 거죠.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이 빈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메이킹 프로덕션 하는 것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배수의 법칙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문장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까? The more often. 해석. 해석해 주세요. 실험을 더 자주 하면 뭐라고요? 실험을 더 자주 하면 실험이 수행되어지는데 좀 더 빈번하게 실험이 수행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합니다. 이런 뜻이죠? 실험이 더 자주 수행되면 실험될수록 the closer, 더 가까워진대요. 뭐가요? 평균입니다. 뭐의 평균? 결과의 평균이 예상되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매치되도록, 부합하도록. 뭐와 부합하도록? The true state, 진정한 상태, 진짜 상태죠. 뭐에? 세상의 진짜 상태니까 세상의 실제 모습, 이 정도로 볼게요. 세상의 실제 모습과 부합할 가능성이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는 진짜 1등급이 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은 진짜 1등급이야 라고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뭐다? 대수의 법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별거 없죠? 문제도 별건 없어요. 근데 와 그러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생각할 수 있는 걸 누군가는 또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름까지 붙여놓은 거예요. 혹시 저런 게 어디 다른 소재에 또 글이 나오게 되면 아 이거 라고 하시면 글을 읽는 속도나 이해 속도가 좀 더 빨라지실 수 있겠다. 그쵸?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아이고 힘들어. 38번하고 39번인데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아 힘들다. 뭐 할까? 38번 하자. 어때? 네. 38번이 제일 많이 틀렸어요. 오답률 1등짜리니까 38번만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시라고요? 답을 찾아야지 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38번, 39번 문제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푸시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아 이해드리죠. 준영, 안 믿는 거니?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벌로 들어요? 내가 하는 얘기를? 또 지랄이야 이러고 들어요? 준이 네. 아 너 왜 그래? 여보세요? 네. 술 취했어? 너 왜 그래? 안경을 왜 그러고 써? 안경 닦는 게 언니 왜 그걸로 닦니? 없어요. 준영이 뭐 달라 그래 안경 닦는 거. 자, 38번 문제는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읽어. 글의 흐름을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동그라미 치자. 먼저다가 글의 흐름. 글의 흐름이 뭐라 그랬죠? 네. 준영아. 글의 흐름으로 보아 그랬으면 글의 흐름을 봐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지. 그럼 글의 흐름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요? 지금 지문에 나와 있죠.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예. 여기엔 글의 흐름이라는 게 안 나와요. 왜? 글의 흐름은 보통 초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 어딘가에 들어갈 말이니까 글의 흐름은 여기서 먼저,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읽으실 필요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여기를 보고 요 앞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우리가 요 내용을 읽었을 때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와 어떻게 하지라고 할 거라면 한번 속는 셈 치고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만 집중하시라고요. 여기서 일로 봐봐. 여기에 어떤 소재의 내용이 나오든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우리 식량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관한 글이에요. 그럼 선생님 저는 평소 먹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소재를 내가 알아요. 뭐 그러면 다행이지만 내가 알고 있지 않는 소재의 글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소재의 글이야. 그럼 그런 글들은 문제를 못 푸는 건가요? 문제는 풀 수 있게 준다고요. 다만 그 해당 지문의 소재를 내가 이런 소재의 글들을 어디선가 읽어본 적이 있어. 그러면 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은 되겠죠. 안 읽어봤다고 문제를 못 푸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런 소재의 글들을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오는 게 맞아? 내용이 맞아? 틀려? 라는 진위 참과 거짓이라는 뜻이죠.
이 내용의 내용이 참이야 거짓이야를 판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는 얘기냐면 이 글 다음에 이 내용의 글이 와도 흐름상 상충하지 않니? 그것만 찾으라는 거야. 내용이 참이야 거짓이야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흐름이 상충하냐 안 하냐, 즉 여기서 상충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얘기를 하면 그건 상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A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A와 전혀 상관없는 B 얘기를 해요. 상충이라고요. A 얘기를 하다가 B 얘기로 바꾸고 싶으면요, 그걸 바꿔주는 장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상충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지십시다. 됐어요? 자, 이 소재는 뭐 자주 나왔던 소재니까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우리 식량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은 is an entirely human-made process. 무슨 과정이래요? 인간이 만들어낸 과정이래요. 그런가요? The biggest loss of crop diversity. 자, 우리 농작물의 다양성이 가장 크게 사라진 것은 생겼대요. In the decades, 수십 년 that followed the Second World War네요. 2차 세계대전을 뒤따랐던 그 세기, 그 10년들, 수십 년 동안에 생겨났대요. 됐죠? 그러니까 전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우리 농작물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농작물의 다양성이 사라졌어요.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오는 것이 상충하지 않을까요? In an effort, attempt to save millions from extreme hunger. 자, 우리 극도의 배고픔으로부터 수백만 명을 구하려는 시도로 농작물 과학자들은요, 방법을 찾았대.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그 곡식이죠. 예를 들면 쌀이나 밀 같은 곡식을 생산해내는 방법을 찾았던 거야. On an enormous scale, 어마어마한 규모로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됐죠? 선생님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그러면 이상한데요? 2차 세계대전 농작물의 다양성이 상실됐다 해서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수천 개의 전통적인 품종들이요, 대체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수의 super productive ones. 아,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졸라 좋은 농작물로 바뀐 거야, 품종으로. 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전후는요, 농지들도 다 파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모여서 뭐 한 거야? 일단 배고파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좋은 쌀과 밀의 품종을 개량하자, 이런 이 움직임이 일어났던 거고, 결국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쌀도요, 뭐 이런 쌀 저런 쌀, A쌀, B쌀, C쌀, 뭐 다양한 종류의 쌀과 다양한 맛을 가진 쌀이 나타나 있었는데, 그거를 싹 다 뭐로? 야, 그냥 한 평 안에, 옛날에는 뭐 한 1kg 정도 쌀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막 10kg, 20kg씩 나오는 그런 생산성이 좋은, 맛은 없어도 되잖아, 그런 종만 전부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흐름이 쫙 이어지죠. 상충되진 않죠. 그렇죠? 계속합니다. 그 전략은 어떤 전략이에요? 슈퍼 프로덕티브 품종을 만들어내는 전략은 worked spectacularly well. 일을 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없었겠죠. At least to begin with.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대요. 전략이 먹혔다는 얘기는 배고파 죽는 사람이 많이 줄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전략이 이 전략이라면 괜찮죠? 선생님, 이 전략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했잖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글이 아니라니까. 흐름상 이 글이 오면, 이 내용이 오면 안 되니 되니 그것만 따지라는 거예요. 이게 맞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 이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닌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Because of it, 이것 덕분에 grain production, 곡식 생산이라는 것이 3배가 됐대.
이거에서 일로 흘러오는 글의 흐름이 상충되나요? 아니죠. 쇠뇌가 됐으니까 슈퍼 프로덕티브 됐네요. 그럼 흐름 적절하죠? 계속합니다. And between 1970년과 2020년 사이에 인간의 인구는요 2배로 늘었대요. 왜 늘었겠어요? 먹고 죽는 애, 굶어 죽는 애가 없었으니까 늘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특히 그러면 여기서 뭔 얘기했었죠? 여기서 일로 흐름이 자연스러우려면 여기는 슈퍼 프로덕티브 품종이 나와서 생긴 긍정적인 결과들인 거잖아. 네. 어차피 이걸 목적으로 생겨난 애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뭐예요? 특히나 글로벌 푸드 시스템은 세계적인 식량 시스템은 that depend on 자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just a narrow selection of plants. 자 식물이라는 것에 좁은 선택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 시스템은 has a greater chance 더 큰 기회라는 것을 가지더래. 기회 가능성 이런 뜻이에요. 어떤 기회와 가능성이래? Not being able to survive disease. 질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네요. 그럼 잠깐만. 여기선 지금 좋은 얘기했어요? 나쁜 얘기했어요? 위에선 좋은 일. 선생님, 인구가 지금 과밀해가지고 이거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여기 글의 흐름에서는 인구가 2배가 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왜? 어차피 식량의 품종이 줄어들고 슈퍼 프로덕티브를 만들려고 의도했던 거고 이 의도에 맞게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진 상황인 거니까 이건 좋은 거죠. 위에서의 흐름과 상관없이 야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구가 지금 막 터져나가기 직전이래요. 그럼 이건 안 좋은 이런 건 안 됩니다. 흐름 속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는 좋은 얘기 했는데 여기서는 질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대요 없대요? 네. 이건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이게 상충되는 거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박스 안에서 마이너스 이야기가 끝나면 얘는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인구가 2배로 늘었어요. Leaving the contribution of that strategy. That strategy는 어떤 전략이에요? 그 슈퍼 프로덕티브 품종이죠. 자, 생산성이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자라는 전략의 기여는 남겨둡니다.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남겨두고요. 뭐 무엇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표현하죠. 한국말에서는. 뭐뭐는 제껴두고요. 이런 뜻이야. 자, 얘는 분명히 기여가 있었죠. 플러스라고 쓰세요. 네. 그 전략은 분명 기여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여를 한쪽에다가 이렇게 치워두고요. The danger 마이너스예요. 그죠? The danger of creating more uniform crops. uniform 뭐예요? 비슷한 거. 단일한이라는 뜻이야. 제복 이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단일한 농작물을 만들어내는 위험성은 다음과 같대요. They are more at risk. 그놈들이 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뭐에 관해서는? 이건 디제스터는 재난 이런 뜻이네요. 재난과 관련해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걱정거리고 위험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질병을 이겨내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통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어떻게 풀어요? 읽어보고요. 넣어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아니라는 건 답은 잘 안 된다는 얘기 또 어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또 안 집어넣어요. 읽다가 한 번 넣어봅니다. 또 읽다가 또 한 번 넣어봅니다. 한 번씩 다 넣어봐요. 그리고 느낌상 가장 비슷한 데다 넣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를 읽지 말라고요. 차라리 여기 읽지 말고 그러면 여기를 안 읽었다라는 생각에 여기에서 일로 흘러가는 흐름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나는 이 정보를 안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기 안에서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 요게 내용이 상충하나 상충하지 않나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38번이든 39번이든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알찬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누구도 알찼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단어 외워라 그러면 저 던가에